자, 그러면 제가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올해 월별, 분기별 대출 총량 관리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안 들어갔죠. 일단은 대통령이 부재했고 오세훈이 미쳤었죠.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총량 규제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았죠. 근데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였죠. 세금만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다른 부분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공급이죠. 왜냐면은 집값 떨어지면 공급 탓하려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양받는 사람이 매우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었는데도 미분양이 늘어나죠. 그러면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그만큼 수요가 안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맨날 하는 게 민간 공급 더 풀어가지고 재건축 풀어라. 2014년에 재건축 풀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뻔히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게 맞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 스탠스는 뭘로 가고 있느냐? 자, 당선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바로 나온 게 뭐예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즉, 코로나 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안 했어요? 규제했어요. 근데 대출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은행에서 그럼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은행이 대출 총량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의 목표치는 14조 5,305억 원입니다. 이거는 기사에서 오타 나가지고 305억 원으로 나왔는데 14조 5,305억 원입니다. 그런데요, 작년 말 5대 은행의 대출 잔액이 734조 1,350억이죠. 그리고 현재 11일 기준 대출 잔액이 749억 8,945억 원입니다. 계산해볼까요? 지금 현재 1금융권에서 내준 대출은 15조 7,595억이 됩니다. 올해 대출 목표 14조 5천억인데 15조가 넘어갔네요. 그러면은 하반기까지요, 최소 대출 더 안 내준다는 가정하에 1조 이상은 상매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회수를 하든가.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대출 관리를 하긴 뭘 했냐. 개뿔 하나도 안 했다. 물론 은행별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농협이 왜 대출 미친듯이 줄이는지 알아요? 요즘에 농협이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왜 그러고 있냐. 농협에서만 주담대가 6조 이상 늘었으니까. 저 상황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금융규제. 결국에 집값은 뭐예요? 내 돈 플러스 대출이에요. 대출은 주담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세 보증금이 될 수도 있죠. 전세 보증금도 사적 대출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 전세 보증금도 결국엔 내 돈 플러스 대출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전세 자금 대출이죠. 근데 내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에요. 물론 코인이나 주식이나 혹은 뭐 금을 투자했든 달러를 투자했던 돈을 갑자기 확 벌어서 투자로 버시는 분들은 있겠죠. 그것은 개개인적인 상황인 거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중요한 것, 이 내 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대출이 영향이 가장 컸던 것은 집값이었죠. 왜냐하면 LTV 기준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요 문제가 컸어요. LTV를 줄이면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서 대출이 늘어나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수했던 게 DSR 적용이 늦었죠. 코로나 이전에 DSR 적용 시행했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까지 DSR을 적용했으면 절대 이렇게 집값이 뜰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도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 DSR을 우회를 했던 게 작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건요, 정책 대출이랑 전세 대출 DSR부터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금융규제다. 대출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만들겠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대출이 흘러들어가게 되면은 5,000피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완화를 해주냐? 최초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도 공공성 강화 원칙을 단서로 달았다. 즉 공공 공급을 하겠다는 소리죠.
제가 그래서요, 저번에 이재명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김문수 부동산 정책, 이준석 부동산 정책, 요 세 개를 비교하면서, 보고서를 보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부동산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이 가장 낫다. 왜? 여기는 민간 공급 이야기를 했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소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풀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건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공급 안 나오는데, 지금 공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규제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이유는요, 다분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2014년 9월에 재건축 연화 완화를 하고 2014년 12월에 부동산 3법이 나옵니다. 그 부동산 3법의 내용은 제초안 폐지, 유예라고 하지만 분상제 폐지, 조합원 3주택 허용이었습니다. 그걸로 가장 수혜를 받은 곳이 강남 재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집값 부양이 강남 재건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은 왜 강남 재건축을 그렇게 완화를 해줬냐? 그 당시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과반수 이상이 강남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라는 거는 민간 공급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 공급으로 추진하겠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질적 공급이라는 표현과 양적 공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공급은요, 순공급은 적은 대신에 기존 주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질적 공급이고, 양적 공급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순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공공 공급인 거고, 이게 민간 공급인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가지고 공급을 늘린다. 이게 왜 불안하냐면요, 제가 2019년이었나? 2020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재인 정부 때 15년간 서울에 민간 공급으로 공급된 순공급은 2에서 3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둔촌주공이 12,000호가 왔어요? 근데 실제 공급은 한 6,000호 정도였죠. 이것도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매우 늘어난 단지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 둔촌주공이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2,000세대짜리 부숴가지고 한 2,200세대 만들어요. 그럼 순공급은 200세대예요. 근데 공급 2,200세대라고 보이도록 착시 현상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때려 부수고 짓는 동안 2,000세대의 멸실이 나기 때문에 이 멸실이 오히려 한 3, 4년간 공급 부족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공공공급을 추진해야 하는 거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도 공급을 만들려면은 공공공급으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즉, 민간을 자극하지 않겠다. 세금 규제. 굉장히 웃긴 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를 강화해서 올랐대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양도세를 약화해서 올라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를 강화해서, 세금 규제를 강화해서 오르고, 윤석열 정부 때는 세금 규제를 약화해서 올라요. 지금도 보세요. 오세훈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건드리겠다는 소리예요. 핵심은 뭐다? 결국 핵심은 돈줄인데, 돈줄만 잡아서 부동산을 잡겠다예요.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공급, 그리고 금융규제 강화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원하는 재건축 완화, 이런 것들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고, 재건축 기대감 사라지면 재건축 가격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 거예요. 이 와중에 허그는 미친 짓 하고 있는 거고. 허그 이야기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열받아서 넣었습니다. 오늘 시행하기로 했는데 안 해, 미루고 있어. 허그는 지원 끊어버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야지 지들이 망했구나 싶어가지고 전세 보증, 분양 보증 빡세게 관리하지. 지금 전세 대위 변제액에서 한 7조 가량 손실 났는데 그 중에 6조 가량을 정부에서 메꿔줬으니까 미친 짓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다. 결국에는 저기서 이제 한 가지만, 금융규제 아직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금융규제를요, 그냥 지금처럼 대출 억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출 정책대출로 DSR 확대, 그리고 전세대출의 점진적 축소까지 가게 된다면 부동산 정상화는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양이 생길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